자,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던 디파트먼트라는 이름의 백엔드 주소인데요. 이 백엔드 주소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 제이슨을 보면은 각각의 항목들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값들이 있습니다. 그 고유 값의 키 이름은 백엔드 개발자마다 다르게 잡을 수도 있어요. 대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id라는 키가 그런 역할을 해요. 여기에 보면 일종의 일련 번호 값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각각의 항목들을 식별할 수 있는 일련 번호가 모든 데이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거는 백엔드 개발자가 일을 안 한 거예요. 다만 이 이름은 id일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변수일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라이브 서버는요, 규칙이 각각의 항목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숫자 값의 이름을 반드시 id로 지정하게끔 규칙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이 주소를 브라우저에 접근했을 때는 전체 데이터가 다 보이죠. 근데 여기에다 슬래시를 붙이고 id 값에 대한 항목을 이렇게 지정하면 id 값에 대한 항목을 지정하면은 그 컨텐츠에 대해서 하나만 이렇게 보여요. 101, 102, 201, 202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주소 뒤에 붙이는 요 id 값에 해당하는 컨텐츠만 골라서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제이슨 서버 같은 경우는 하나만 볼 때랑 전체를 볼 때 각 항목의 컨텐츠가 보여진 항목이 차이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지금 우리가 쓰는 게 간이 그러니까 임시 백엔드라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백엔드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 전체에 접근할 때는 키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 특정 항목 하나에 접근했을 때는 뭐 여기에다가 뭐 설명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학생 수 예를 들면요 몇 명, 그 다음에 뭐 담당 교수, 주임 교수, 주임 교수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하나만 집중해서 볼 때는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보여줘요 보통은. 그래서 용도가 얘는 목록 보기, 그 다음에 오른쪽은 상세 보기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쇼핑 페이지 하나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은 상품 이미지, 할인율, 가격, 제목, 조회수, 찜한수 이 정도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몇몇 개의 정보만 표시하고 있는 제이슨이 배열 형태로 떨어지는 거고요. 하나를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이 상품에 대해서 뭐 옵션들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리뷰 글도 있을 거고 상세 정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이슨 정보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만 표시할 때는. 보통은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테스트 서버는 그런 구별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다 똑같이 보여줄 뿐이에요. 자, 어쨌건 이제 여기서 포커스는 뒤에 붙어 있는 이 ID 숫자 값에 따라서 콘텐츠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axios.get 이라고 해서 이 주소를 전달하잖아요. 이렇게요. 이럴 때 뒤에 붙은 이 값만 변수로 처리를 한다면은 그때그때 다른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동작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클릭하는 링크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컨텐츠가. 자, 개발자 도구 열면은 컴퓨터 공학과를 클릭했을 때는 이런 제이슨을 받아오는 거고요. 멀티미디어 학과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그때그때 제이슨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내용이. 자, 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백엔드에 줘야 되는 주소가 http://localhost 땡땡 3001/department 하고 뒤에 숫자 값이 있었죠. 여기서 쓰는 숫자 값을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데이터 deptn으로 값을 숨겨놨잖아요. 이 값을 끌어다가 여기다 걸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선택한 링크에 따라서 여기 값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로딩바 보여주기 위한 CSS는 앞에 이제 그대로 다시 재사용을 했고요. 로딩바를 보여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CSS. 로딩바 CSS는 계속 똑같이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DT랑 DD 태그를 썼어요. 목록정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목하고 내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T 태그에는 이제 글자 굵게 마진 좀 잡아주고 글자 크기, 그리고 DT 앞에 이렇게 원형으로 표시하는 땡땡이들 하나 넣어줬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글자 굵게 나왔죠. 그 다음에 상하 마진 10픽셀이에요. 이게 10픽셀 정도 여백 잡아줬고 글자 크기 20. 비포에다가 요거 하나 걸었어요. 그리고 패딩 라이트 5픽셀 걸어서 여기 오른쪽으로 5픽셀 정도 텍스트 밀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DD예요. 폰트 웨이트 노멀, 마진 보텀 30, 아래쪽에 30픽셀 띄었고요. 보더 레프트 5픽셀 요거요. 회색으로 굵기는 한 2나 3 정도 줬을 거예요. 5픽셀 줬네요. 패딩 레프트 15 부여해서 조금 이렇게 들여쓰기 하게끔 했고요. 글자 크기 16으로 잡았습니다. 자, 요만큼이 들어있는 DL 컨테이너라고 잡아갖고 일단 디스플레이 논을 걸었어요. 일단 안 보이게. 그래서 링크 클릭하면은 AJAX로 받아와서 여기 디스플레이를 블로그로 바꿔줄 거예요. 왜냐면은 얘를 안 걸어주면 저 블로그로 여기다 걸어놨는데 네. 아까 그 디스플레이 블록을 안 걸어주면은 AJAX로 받아오기 전까지 이렇게 제목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클릭해오면 밑에 컨텐츠가 차죠.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처음에 여기를 통째로 이제 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컨텐츠가 출력될 부분 준비했고요. 마이 링크를 일단 쿼리 셀렉터 올로 가져와서 반복 돌면서 클릭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전부 링크니까 2점 프리벤트 디폴트 먼저 걸었고요. 자, 일단은 버튼을 눌렀으니까 AJAX 태우기 위해서 로딩 받은 화면을 표시해 줬고요. 그
다음에 2점 커런트 타겟. 지금 반복문 안에서 이벤트 걸고 있는 거니까 이 4개 중에 사용자가 뭘 누를지 모르잖아요. 이 상태에서 2점 커런트 타겟은 사용자가 클릭한 딱 하나를 가리킨다 그랬죠. 사용자가 클릭한 그 단 하나의 태그에서 데이터가 붙은 속성 중에 DPT NO 값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클릭한 행목에 이걸 가져오겠다는 거죠. 제대로 가져왔는지 콘솔.로그를 한번 찍어봅니다. 콘솔에서 100일, 102, 200일, 200이라고 데이터 값 가져오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럼 이제 요 DPT NO 값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캐치 블록은 코드 계속 똑같으니까 접어놓을게요. 저번에도 이렇게 했다가 제가 코드 잘라놓은 상태로 그냥 저장했네요. 백엔드한테 전달할 거. 지금 글자 크기를 조금만 줄일게요. 자, 여기 위쪽에 있는 요 202라는 요 값이 클릭했을 때 여기로 오는 거죠. 이 값을 URL기에 변수로 걸어요. 그럼 사용자가 어떤 링크를 클릭했는지에 따라서 주소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클릭한 링크에 따라서 백엔드한테 다른 데이터를 요청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리스폰스.데이터 가져오고요. 로딩바 닫았습니다. 그러면 백엔드한테 요청한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죠? 구조는 다 똑같아요. 요 값만 다른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리스폰스.데이터죠? 이게 통째로 리스폰스.데이터죠? 그럼 response.data.id, response.data.dname, response.data.log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구조분해했습니다. id, dname, log이라는 변수 3개를 만들면서 이 값들을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가 id인 거, dname인 거, log인 거. 지금 이 예제에서는 걔네들이 지금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져와서 inner html로 뽑아놓은 변수를 출력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는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록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요거는 그 제가 예제 정리하면서 코드가 좀 정리가 된 건데 여러분들한테 배포된 코드는 이렇게 돼 있어요. const 컨테이너는 그럼 일단 컨테이너가 얘죠. 그래서 여기서 container.style.display는 불러. 별 차이 없죠? 그 다음에 document.queryselector를 하면은 HTML 전체에서 이런 걸 찾죠. 여기도 제가 배포해드린 자료는 컨테이너라고 바꿔놨어요. 이 컨테이너가 뭐라고요? 요거죠? 그래서 container.queryselector라고 하면은 요 안에서 찾는 거죠. 개체를 접근할 때는 범위를 줄이는 게 더 좋거든요. 배포되어 있는 코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점은 뭐냐면요. 백엔드한테 뭔가 컨텐츠를 요청할 때 백엔드가 항상 똑같은 컨텐츠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요 전달되는 이 값에 따라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엔드를 별도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요 값에 따라서 계속 다른 컨텐츠를 수집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전에 했었던 내용 중에 쿼리 스트링이라는 거 했습니다. 물음표 변수명 이퀄 값 and 변수명 이퀄 값 이런 식으로 URL에다가 변수를 줄 수 있다 그랬죠. 원래 이거는 백엔드 전유물이었어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id가 101번이죠. 그러면은 그냥 디파트먼트라고 하면 전체가 나오는데 물음표 id는 101번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102번 201번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방식을 썼는데 이게 변수 이름이 주소에 그대로 노출되다 보니까 보안에 좀 안 좋을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변수 이름이라도 숨기자라고 해서 나온 방식이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이제 실전으로 가볼게요. 자, 같이 따라와 주세요. 비즈니스.주소.go.kr입니다. 비즈니스.주소.go.kr입니다. 자, 이제부터 실전이에요. 일반적으로 백엔드는 어떤 회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자기네 회사 프론트엔드 구현하는 데 쓰기 위해서 저렇게 제이슨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테스트용이니까 브라우저로 이렇게 직접 주소 쳐서 들어가 볼 수 있는 건데 보통은 브라우저로 직접 치면 접근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보안 같은 걸 걸어놔서. 근데 어떤 데이터들은 약간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은 회원가입하고 어떤 일련의 그 신청 과정만 거치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백엔드들이 있어요. 그거를 오픈 API라고 해요. 대체로 이제 공공 그 데이터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포털 사이트 같은 데도 이제 자기네 검색 결과를 그런 식으로 이제 오픈 API로 열어줍니다. 근데 포털 같은 경우는 검색 결과 전체가 오는 건 아니고요. 그 검색 결과가 만약에 한 100개가 있다. 그럼 그 중에 일부만 보여줘요. 더 보고 싶으면 자기네 사이트로 오세요. 뭐 그런 식이에요. 자, 여기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API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죠. 요거를 클릭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팝업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편번호 검색 팝업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팝업을 띄우는 거고요. 근데 이런 식의 팝업 창 띄우는 거는 지금 이 행정안전부 거보다는 카카오께 더 유명해요. 검색으로 선택할게요. 그리고 검색 결과 형식을 제이슨으로 맞출게요. 네, 검색어는 지금 여기 있는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임의의 값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체험하기를 눌러보면은
여기 검색 결과는 안 나오네요. 네.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 결과가 뜨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검색 결과 형식 보기라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제 요걸 보여주기 위해 출력된 제이슨이 보여요. 우리가 쓴 것보다는 좀 많이 복잡하죠.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왼쪽 메뉴에서 API 신청하기로 들어가 보세요. 네. 입력하시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공개명 주소 API 신청하시고요. 우리는 검색 API 쓸 거예요. 네, 신청 기관은 민간이고요. 뭐 업체는 그냥 개인이죠. 시스템 이름은 뭐 수업 예제죠. 뭐. 그리고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URL, 라이브 서버가 띄워주는 주소 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용도는 일단 개발로 잡겠습니다. 운영은 실제 상용 서비스를 뜻해요. 그래서 운영으로 걸면은 이제 뭔가 인증 절차가 좀 있고요. 개발용으로 걸면은 본인 인증 없이 뭐 최대 90일까지는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하는 동안 이렇게 걸어놓고 일단 진행을 하고 개발이 완료되면은 나중에 운영용으로 이 절차를 다시 한 번 더 밟으셔야 돼요. 뭐 CSS 파일 등록은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신청하기를 눌러볼게요. 자, 지금 여기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재확인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발급된,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API 키라고 해서 일종의 열쇠글 같은 값을 하나 발급을 해줘요. 그걸 지금 당장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값을 다시 확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값을 잘 보관을 하세요. 이 값을 잃어버리면 연동이 안 됩니다. 모든 형태의 오픈 API가요, 이런 식으로 그 일종의 열쇠글 같은 거를 발급을 해줘요. 이 값이 있어야지만 얘네한테 데이터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어디는, 지금 여기는 승인 키라고 부르는데, 어디는 뭐 API 키, 어디는 서비스 키, 뭐 이름은, 부르는 이름은 천차만별입니다. 자, 키 다들 발급 받으셨죠? 자, 그럼 이제 아까 이 체험하기를 한번 해보셨잖아요. 여기서 검색 결과 형식 보면 제이슨이 좀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제이슨에 뭐가 뭔지 우리, 물론 억지로 알아보라 그러면 알아보겠죠. 예를 들어서 로드 ADDR이라고 하면 이건 도로명 주소겠죠. 근데 이거는 과연 무슨 값인지. 그렇죠? 밑에 있는 이런 애들은 과연 의미가 뭔지 우리가 아는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제이슨 키에 대한 각각의 의미는 백엔드 애들이 문서로 만들어요. 프론트엔드는 생각보다 문서 작업을 잘 안 하긴 하는데 백엔드 애들은 문서 작업 엄청 많이 해요. 되게 싫어해요, 문서 작업.
자, 지금 우리가 코딩을 하는 게 백엔드가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실제 회사 업무라고 하면 그 백엔드 애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자기네가 프로젝트를 해서 백엔드를 완성한 다음에 프론트엔드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쵸? 안 그러면 우리가 코딩을 못하니까요. 백엔드가 없으면 코딩을 못하니까요. 이게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그 프로젝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 만들지 결정하기 전부터 오픈 날짜부터 잡아놓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픈 날짜를 6개월 후로 잡았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기획을 막 해갖고 이제 뭐 만들자라고 해서 기획을 한 달 동안 했어요. 이제 5개월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먼저 하겠죠. 그럼 처음에 디자인 파트가 한 우리 2개월 걸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럼 이제 개발 파트가 우리도 한 2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테스트하고 홍보하는데 1개월 쓸게요. 이렇게 일정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다들 보는 눈으로 있어서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꼭 합니다. 그래서 막 엎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디자인은 절대 이 기간 못 지켜요. 그래서 디자인이 3개월이 걸렸다고 치자고요. 그럼 개발팀은요? 어떻게 돼야겠어요? 개발 일정은요? 여러분들이 겪으실 일이에요. 네. 안 늘어줍니다. 그냥 한 달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개발 파트가 야근이 많아요. 왜냐면 이미 오픈 일정을 픽스를 박아버리고 홍보한다고 마케팅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정을 못 바꿔요. 이미 광고 다 들어갔는데 몇 천만 원 쏟아부은 광고를 다 뜯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작업을 이렇게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이런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개발을 백엔드, 프론트 같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백엔드가 없으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백엔드가 아직 프로그램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구조의 제이슨이 전달될 겁니다라고 일단 문서를 만들어서 줘요. 그럼 그 문서만 보고 코딩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 1도 못해요. 그냥 약속된 기간까지 이대로 백엔드가 작동하겠거니라고 예측을 해서 그냥 코딩만 합니다. 문서만 보고요. 그리고 사전에 약속된 날 같이 모여서 테스트를 합니다. 이걸 보통 통합 테스트라고 해요. 그 단계까지 각자 조금씩 테스트하는 거는 단위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필드 들어가시기 전에 일단은 이거를 그 도큐멘트 내지는 레퍼런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구조 얘기하는 걸요. 그 문서 보는 방법부터 익히셔야 돼요. 자,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왔어요. 예. 검색 API 누르시면은 모든 오픈 API들은요, 자기네 제이슨을 사용하기 위한 매뉴얼들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사에서 백엔드 개발자들이 만들어주는 거는 이 문서보다 불친절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그 불특정 다수가 보는 거기 때문에 되게 신경 써서 작업한 거고요. 회사 내부 문서는 어차피 안에서 몇 명만 돌려보는 거라서 그렇게 열심히 안 만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요 제이슨 P라고 하는 거는 일단 버리세요. 이게 jQuery 시절의 그 잔재물이래요. 지금은 전혀 안 씁니다. 제이슨 P라고 되어 있는 애는 그냥 버리세요. 제이슨 P가 사용 안 된 지 거의 한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일단 밑에 것만 보자고요. 자, 포스트하고 get의 차이는 다음 시간에 CRUD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구별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백엔드 주소입니다.
출력 결과는 XML이거나 제이슨 둘 중에 하나래요. 우리는 제이슨만 쓸 거죠. XML은 안 되나, 되기는 하는데 XML로 들어오면은 결과를 처리하는 코드가 더 길어져요. 자, 일단은 요게 백엔드 주소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백엔드한테 데이터 주세요 하는 거를 요청이라고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럼 이때 요청 변수 내지는 리퀘스트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어요. 요청 변수라 함은 우리가 이 주소에 접근할 때 곁들여서 보내야 되는 변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보시고 이 변수의 의미를 잘 파악하신 다음에 적당한 값을 뒤에 물음표 찍고 보내시면 돼요. 자, 일단 confm 키는 한 다음에 신청 시 발급받은 승인 키라고 나옵니다. 필수 여부는 y니까 yes, 필수예요. 그럼 이 값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API들이 이래요. 이렇게 자기네한테 어떤 열쇠값, 그러니까 API 키를 발급받은 다음에 그거를 변수로서 되돌려주면은 이 백엔드가 이 값을 판단해서 허가가 된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요. 대부분의 API 구조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current page래요. 그럼 다음 변수니까 end 붙이고 변수 이름,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 번호래요. 이게 뭐냐면은 가끔 이런 거 만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페이지에 해당하는 콘텐츠, 2페이지에 해당하는 콘텐츠 뭐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일단 1이라고 하면 1페이지에 해당하는 게 오고 2라고 하면 2페이지에 해당하는 게 오겠죠. 근데 기본값이 있는 애들은 이 변수를 빼먹으면은 1로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count per page, 페이지당 출력할 결과 로우수, 결과 데이터를 한 페이지당 10개씩 보여주겠다 라는 뜻이고요. 키워드 제일 중요하죠. 주소 검색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count per page는 한 페이지에 한 50개 정도 50개 정도 달라 그럴게요. 10개는 너무 적으니까. 자, 엔드 단위로 일단 엔터키 좀 칠게요. 그 다음에 엔드 키워드는 뭐 여기가 역삼동이라고 검색하고요. 리절트 타입, 이거는 필수는 아닌데 기본값이 XML이에요. 우리한테 XML 안 되니까 JSON으로 바꿔야겠죠. and result 타입은 JSON.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건 딱 보니까 히스토리 yes or no 주려는 것 같네요. 프론트엔드 쪽은 그런 게 좀 없는데 백엔드 쪽은 말도 안 되는 약자 만들어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진짜. 이거는 뭐 변동된 주소 포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없어도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출력 결과에 뭐 추가된 항목들, 뭐 이거 쓸지 여부인데 이거는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렬 순서래요. 정확도 순 정렬, 값을 안 쓰면은 정확도. 그 다음에 우선 정렬할 때 로드라고 하면 도로명 포함, 로케이션은 지번 포함, 뭐 이렇게 해서 결과 정렬이래요. 이것도 뭐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으면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매뉴얼을 보면서 주소를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다 보면 어떤 주소가 만들어지죠. 얘를 이제 다 한 줄로 묶어서
브라우저에 넣으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걸 받아서 이제 뿌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본 거는 과연 얘네한테 우리가 주소를 어떻게 접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격이었어요. 그럼 이제 과연 이게 무슨 값인지를 알아야 출력할 때 적절한 디자인에 뿌릴 거 아니에요. 다시 매뉴얼을 봅니다. 그럼 출력 결과. 그럼 이제 요 제이슨 구조랑 비교해 보셔야 돼요. 자, 리절트 안에 커먼이라는 애가 있네요. 일단 커먼 있죠? 커먼 안에 자, 토탈 카운트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토탈 카운트, 커런트 페이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커런트 퍼 페이지, 에러 코드, 에러 메시지래요. 자, 총 검색 데이터 수, 페이지 번호, 페이지당 출력할 로우 수, 에러 코드, 에러 메시지래요. 자, 그 밑에 보면 또 주소라고 있죠? 주소 보면은 배열이에요.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반복 돌려야 돼요. 여기에 이제 항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요 제이슨 키들 얘네들에 대한 설명은 그 밑에 있습니다. 이걸 보고 나한테 필요한 제이슨 키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일단 이거 보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어느 회사건 이런 매뉴얼은 다 있어요.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백엔드 파트에서 이런 문서를 안 준다면 그건 프론트 파트 엿먹이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진짜로. 제가 지금 말하면서 좀 옛날 생각이 좀 나서 흥분했는데 그래서 버튼 하나당 API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버튼 하나당 이런 제이슨 하나.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저 혼자 처리했던 API 개수가 제일 많이 기억이 나는 게 150개 넘어갔던 프로젝트가 있어요. 혼자. 제이슨 150개를 계속 이거 문서 보면서 계속 이 처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차피 목적은 우편 번호니까요. 여기서는 집 NO 당연히 우편 번호겠죠. 그 다음에 로드 ADDR 보시면 로드 ADDR 파트 1, 파트 2가 있고요. 파트 1, 파트 2 도로명 주소 쪼개는 거잖아요. 그냥 로드 ADDR은 도로명 주소 합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집원 ADDR 집원 주소 합본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만 쓰고 나머지는 버릴 겁니다. 자, 이제 확인이 다 됐으니까요. 완성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주소인데 이 API 키는 각자 발급 받으셨죠? 이건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커런트 페이지랑 카운트 퍼 페이지 값은 얘는 일단 오늘은 고정으로 쓸 겁니다. 만약에 이 값까지도 내가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것까지 구현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너무 예제가 규모가 커지니까 일단은 페이지 번호 기능은 배제하고 1페이지로 고정하겠습니다. 리절트 타입 제이슨 얘도 고정이죠. 하지만 이것만큼은 양보 못해요. 검색어만큼은. 인풋 타입 텍스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요. 여기 입력값을 갖다가 박아줄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역삼동이라고 검색하면은 제가 API 키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이게 옛날 거라서 만료가 됐어요.
오늘 발급받은 걸로 키를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편번호 검색 결과가 나오겠죠. 자, CSS는 로딩바 처리만 넣습니다. 로딩바 처리를 위한 div도 준비했고요. 생각 같아서는 여기서 좀 끊었다 하고 싶은,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그 10분만 쉬었, 지금 45분인데요. 조금 10분만 쉬었다가 그냥 설명 이어서 할게요. 55분을 할게요. 자, 로딩바 관련된 거는 계속 예제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HTML 쪽에서는 검색어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뭐 제목 H1 태그는 넣고요. 검색어 입력받아야 되니까 키워드라는 아이디를 갖는 인풋 타입 텍스트 하나 부여했고요. 그리고 버튼 하나 넣어서 아이디 값 부여했습니다. 선 하나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해야 되니까 테이블 태그 아까랑 똑같이 잡아주고 결과 출력할 t 바지 준비했어요. 지금 HTML은 최소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시오스 관련된 라이브러리 가져오고 검색 버튼 눌렀을 때에 대한 클릭 이벤트를 준비한 다음에 일단 로딩바는 무조건 띄웠어요. 그리고 나서 일단 인풋 타입 텍스트에 입력한 값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력값 가져오면 무조건 앞뒤 공백은 없애세요. 이렇게 가져온 값이 없다면 알러창 띄우고 포커스 주고 중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이렇게 보여주고 확인 누르면 포커스 넣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엔드 주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대로 이제 AJAX 요청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랑 달라졌던 게 물음표 뒤에 이렇게 변수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물음표 뒤에 전달된 변수를 세팅하실 때는 두 번째 파라미터로 제이슨을 하나 여세요. URL 뒤에. 물론 애당초 URL을 만들 때 이 URL에 물음표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완성된 주소로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검색어에 한글 못 넣어요. 한글을 쓰시려면 URL 인코딩 해서 넣어줘야 돼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 URL 인코딩을 내부적으로 자동 처리하기 때문에 한글이건 영문이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URL 뒤에 제이슨을 하나 여시고요. 여기에 파람스라는 이름으로 이름 이퀄 값, and 이름 이퀄 값이죠. 이 구조를 제이슨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고정값이라고 했던 것들은 그냥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쪽에 검색어가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이 검색어 부분만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걸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 위에서 이 변수 만들었죠?
요 변수를 여기다 걸어주면은 사용자가 여기에다가 한글을 입력하더라도 엑시오스가 내부적으로 URL 인코딩 해서 보내줍니다. 지금 여기에서 검색어가 여기 역삼동이라고 한글로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브라우저에서 복사해서 메모장에 갖다 붙이면 한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인터넷 주소에 한글 죽었다 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한글에 대한 인코딩 처리를 얘가 엑시오스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요 단계에서 이제 리스폰스를 받아서 잘 들어왔는지 리스폰스.데이터 출력을 한번 해보세요. await가 걸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벤트 함수는 async 걸려 있어야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역삼동이라고 입력했을 때 콘솔.log로 리스폰스.데이터를 찍어놨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제이슨 들어오는 게 보인다는 거죠. 이제 이걸 받아왔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만 추려서 HTML로 출력하면 돼요. 자, 일단은 전체 리스폰스.데이터 안에서 그 안에 리절츠가 있고요. 일단 커먼은 버릴게요. 리절츠 안에 주소, 요게 배열이니까 반복 돌려야 돼요. 자, 캐치 쪽에 에러 메시지 처리하는 거는 똑같이 해줬고요. 자, 테이블 태그에 샵 리스트 바디 가져오고요. 검색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여기에 이전 검색 결과가 출력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너 HTML로 안에 있는 내용을 일단 지웠습니다. 그래야 신규 검색할 때마다 이전 검색 결과를 비우고 시작하죠. response.data.result 안에 주소, 요 전체가 response.data고 그 안에 일단 result가 있고요. result 안에서 주소, 이걸 가지고 반복 돌려야죠. 제이슨 구조는 백엔드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파악하는 거는 어떻게 정형화를 못해요. 그때그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귀찮아요. 자, 아까처럼 tr 태그만 출력하는 형식은 그 예제들마다 크게 다르지 않게끔 했어요. tr 태그 만들고 td 만든 다음에 일단 거기에 우편번호 넣어주고요. td 또 만들어서 도로명 주소, td 또 만들어서 집원 주소, 이렇게 만들어진 td 태그 3개를 미리 준비한 tr에다가 다 조립해주고 이 tr을 리스트 바디, 아까 t바디 태그 있었죠? 리스트 바디가 여기입니다. 여기에다 넣어주면 이제 검색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여기까지 구현하시면 이제 역삼동이라고 검색했을 때 50개의 데이터를 갖다 뿌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이제 적응이 되시면 이제 이 밑에다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를 붙이건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했을 때마다 계속해서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계속 받아오는 거예요. 스크롤 받을 때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그 도로명 주소 오픈 API 주소였잖아요. 요거였죠? 여기서 여기 current page라고 하는 요 변수를 2로 바꾸면 자, 지금 첫 번째가 주 건축물 제1동이에요. 엔터 치겠습니다. 데이터가 바뀌죠?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변수 값을 계속해서 일씩 증가시켜 가면서 이 전체 코드 루틴을 계속 타게 하면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걸 보통 일반 유저들은 스크롤로 해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검색 버튼 하나에 대한 코드 루틴일 수도 있지만 스크롤 하겠다고 엄지손가락 한번 까딱할 때마다 뒤에서 코드가 이만큼 돈다고요. 이게 프론트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진도를 되게 단계별로 끊어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처음에 시작하면 코드 양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어려워요. 근데 제가 약간 분위기가 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일반 유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건 기본이잖아요. 디자인을 이쁘게 가져가는 거는 프론트엔드 개발의 영역은 아닙니다. 퍼블리싱의 영역이고요. 물론 요즘 회사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퍼블리싱 역할까지 다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적어도 프론트엔드라고 하면은 이제 백엔드와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 대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맨날 쓰고 있는 그 우편번호 검색 그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까지만 연습하시고 일단 백엔드한테 뭔가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건값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드디어 페이징을 붙일 거예요. 저번에 보여드렸죠? 네, 구성은 똑같아요. 네, 여기다가 이제 검색 결과 받아왔는데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하면은 개발자도 열고 보여드릴게요. 네트워크 열어놓고요.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하면 이제 뭐가 또 늘어나죠.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할 때마다 AJAX가 한 번씩 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도 보시면 요게 지금 제이슨 받아온 거 뿌리는 건데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보통 디자인 파트한테 버튼 하나 추가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포토샵으로 쓱쓱 그려서 넣어줘요. 개발 파트한테 버튼 하나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경기예요. 왜냐면 이만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튼 하나 제가 그 백엔드 반 취업 준비 반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포트폴리오 준비할 때 버튼 하나에 너네 한 3일은 걸릴 거라고 버튼 함부로 넣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한 이만큼 기획을 해와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저한테 처음에 말려요. 이거 좀 많은 것 같다. 양 좀 줄여라 하면은 괜히 자존심 상해하면서 하겠다고 꾸덕꾸덕 우겨요. 알았다 해라. 학생들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막 20살 초반 학생들입니다. 그럼 나중에 가면 그래요. 왜 안 말리셨어요? 난 말렸는데. 실제 버튼 하나는 보통 2, 3일 잡습니다. 왜냐면 프론트 쪽하고 백엔드 쪽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협의하는데 하루 걸리고 데이터 구조 잡는데 또 하루 걸고 그 다음에 연동하는데 하루 걸고 보통 평균 3일이에요. 물론 능숙하면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겠지만 하루 안에는 절대 안 끝나요. 버튼 추가. 그래서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버튼 하나 5분이면 되지 않으면 경기예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1시간 정도 남았다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남은 시간은 실습만 할게요. 도움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